어느 날 시집에서 소박을 맞고 쫓겨온 세 여인이 우연히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그녀들은 별일도 아닌 것으로 쫓겨났다면서 서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먼저 한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쫓겨났다니까. 아니 글쎄 한 번은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자기가 피우던 담뱃대를 털어오라고 하기에 그것을 털려고 바깥으로 나갔지. 그런데 마침 둥그런 돌이 보이기에 그 돌에다 대고 담뱃대를 털었는데 그것이 글쎄 돌멩이가 아니라 달빛에 비친 시아버지의 대머리일 줄 누가 알았겠소.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쫓겨나게 되었다니까. 그러자 다른 여인이 말을 이어받았다. 아니 시아버지 머리통을 돌로 알고 그곳에다 담뱃대를 털어 상처를 냈으니 쫓겨날 만도 하네 그려. 거기에 비한다면 나는 정말로 억울하다니까. 나는 시어머니께서 화로에 불을 담아 오라고 하기에 화로를 들고 나간다는 것이 그만 요강을 잘못 들고 나가서 거기에다 불을 담았다가 쫓겨났거든. 세상에 불이야 또 피우면 그만인 것을 그런 이유로 쫓아낼 건 또 뭐냐고. 난 정말 억울하다니까. 그 말을 들은 마지막 세 번째 여인이 말했다. 요강을 화로로 알고 불을 담았으니 정말로 바보짓을 했구먼 그려. 거기에 비하면 나는 기껏 좋은 일을 하고서도 쫓겨났으니 정말 너무 억울하다니까. 하루는 우리 집 머슴 칠복이가 너무 추워하는 거야. 마님, 너무 춥습니다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칠복이의 손을 내 가슴에다 가만히 넣어서 살살 녹여준 것 그것뿐이었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지. 좋은 일을 하고도 쫓겨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잣집 노인이 딸 셋을 두었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할 때 장녀를 시집 보냈으며 그때 신랑의 나이는 22세의 대감댁 자제였다. 그 후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져 딸이 혼인할 길이 없게 되었다가 둘째 딸이 어렵사리 나이 많은 노총각 하나를 구해 신랑을 맞이하게 되니 그 신랑의 나이는 40세 되는 선비였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집안 형편이 더욱 어려워져 모든 재산을 날리고 그 많던 종들도 다 떠나고 겨우 하나만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셋째 딸은 겨우겨우 호라비 하나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신랑의 나이는 50세가 넘은 양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딸이 친정에 모일 기회가 생겨 조용히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각자 자기 신랑의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먼저 22세 사내와 결혼한 장녀가 말하기를 우리 신랑의 물건에는 빳빳한 침이 있더라. 육침이. 그러자 40세 부록과 결혼한 둘째 딸이 답하기로 우리 신랑의 물건에는 힘줄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50세 지천명과 결혼한 셋째 딸이 말하는데 글쎄, 우리 신랑은 침도 힘줄도 아니고 다만 힘 없는 껍데기와 부드러운 고기뿐이던데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 우연히 세 딸들의 그 말을 엿들은 노인이 크게 한숨을 쉬고는 중얼거리며 말하였다. 우리 집안 사정이 낭패를 보아 둘째와 셋째가 육침의 맛을 보지 못하니 그것이 한스럽구나. 정말 한스럽도다. 그때 그 집에 하나 남은 종인 떡새가 노인을 위로하며 말했다. 주인어른,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미 세 아씨 모두 빳빳한 육침을 질리도록 맛보았습니다요. 옛날 어느 과부가 대릴사위를 얻게 되어 하나뿐인 외동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옆방에 신방을 만들어 순진한 외동딸과 사위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순진한 딸은 첫날 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다. 그 일을 치르기 위해 사위가 겉옷을 벗자 이를 본 딸이 깜짝 놀라 옆방으로 달려와 말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남편의 가슴에 머리카락 투성이에요.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얘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내 남편이 될 사람이 아니냐? 너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러니 어서 신방으로 돌아가거라. 딸이 신방으로 돌아가자 그때 마침 신랑은 바지를 벗고 있었다. 딸이 그걸 보고는 다시 어머니 방으로 곧장 달려가 끔찍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의 두 다리 사이에도 머리카락 투성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에휴, 얘야, 이제 너는 그의 아내가 되었단다. 그러니 어서 신방으로 가서 남편과 함께 하거라. 딸이 다시 가서 방문을 열자 이번엔 남편의 물건이 매우 커져 있었다. 딸은 놀라서 기겁을 하고 다시 어머니 방으로 도망쳐 달려왔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그래, 이번엔 또 뭐냐? 참다 못한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다. 어머니, 그 남자는 두 다리 말고 큼지막한 가운데 다리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자 어머니가 소리치며 말했다. 얘야, 이제 더는 못 참겠구나. 너는 여기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해결하마. 옛날 어떤 청상과부가 혼자서 어느 기생의 이웃에 살고 있었다. 그 기생은 명창이고 용모가 뛰어나 많은 사내들이 그 문전에 모여들었다. 때마침 어느 날 기생의 집이 조용하고 인기척이 없는 것이었다. 오늘은 왜 이리 조용하지? 무슨 일이 있나? 이상하게 생각한 과부가 기생의 집에 다가가 몰래 문틈으로 엿보았다. 문틈으로 엿보니 두 남녀가 옷을 모두 벗고 함께 붙어 있고 사내가 기생의 양다리를 올리고 자신의 커다란 물건을 밀어넣고 또 빼내기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기생 또한 100가지 교태를 부리니 그와 같은 요상한 광경은 평생에 처음 보는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과부는 그 사내의 커다란 물건을 보고 욕구가 크게 발동하였다. 도대체 그 요상한 짓이 무엇인지 왜 이리 가슴이 두근거리냐? 과부는 자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중한 곳을 쓰다듬으며 콧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그만 목구멍이 막혀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계속 신음 소리만 내고 있었다. 때마침 이웃에 사는 노파가 놀러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물어보아도 과부는 말을 못하고 입으로 소리만 낼 뿐이었다. 도대체 왜 말을 못하는 것이요?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은데 글로 한번 써보시오. 그러자 과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써보였다. 이에 노파는 웃으면서 옛말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병은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으니 건장한 장부를 얻어서 낫게 하면 될 것이요. 하고는 같은 동네의 집안이 가난하여 나이 30이 넘도록 아내를 얻지 못한 우서방을 찾아갔다. 노파가 우서방에게 가서 과부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당신이 가서 고쳐줄 수 있겠소? 그렇게만 해준다면 당신은 아내가 없어도 있는 것이 되고 그 여자도 남편이 없어도 있는 것이 되니 이것은 둘이 모두 물건을 사서 얻은 격이 되지 않겠소? 라고 말하니 우서방이 크게 기뻐하여 그 말에 따랐다. 그리고 곧 그 과부의 집으로 같이 가서 노파가 그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노파가 나간 후 이윽고 우서방은 옷을 벗고 촛불 밑으로 가 과부의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물건을 밀어 넣었다 빼었다 반복하자 샘물이 솟아나와 이불과 요를 적시며 치료가 되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 드디어 말문이 트인 과부가 일어나면서 크게 외쳤다. 아니, 내가 아까 낮에 본 물건은 엄청 크던데 당신의 것은 왜 이렇게 작아? 그 일로 인하여 결국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해로하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고 한다.